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책특 맛집 코너 있죠.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영상 기억하시죠? 창업가의 생각노트. 이 책은 작가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그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본캐는 회사원이고요. 네, 메타버스 관련된 회사에서 스타트업 투자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부캐는 작가입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저의 발자취 그리고 나누면 좀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 창업에 관한 책을 이렇게 쓰게 되신 어떤 약간 배경이랄까요? 지금 하시는 일들이 아무래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책을 왜 쓰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사회생활을 대기업에서 했고요. SK랑 삼성물산 해서 이제 10년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연히 중국 회사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 스타트업 씬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처음 했던 게 이제 엑셀러레이터예요. 초기 스타트업들 이제 발굴하고 육성하는 쪽인데 초기 스타트업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 것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관련해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이걸 남기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제가, 그때 그러면은 관여하시고 이렇게 투자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학생들이 알만한 회사들도 이렇게 관여해서 엑셀러레이팅을 하셨거나 뭐 그런 과정도 혹시 있으셨을까요? 제가 제주에 2년 살았거든요. 제주 창조경작센터에서 초기 스타트업 발굴을 했었는데 그때 다자요라고 제주의 빈집을 고쳐서 현지인처럼 이렇게 숙박할 수 있게 그 책에서도 소개됐던 그 케이스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되게 재밌는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창업가의 생각노트라는 책 제목은 어떻게 해서 짓게 되셨어요? 창업가들이랑 이제 같이 동고동락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디어로 시작하잖아요.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정말 비즈니스로 되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 창업가들이 시행착오를 겪는데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떤 시행착오를 주로 겪나요 그러면? 저도 창업을 잠깐 해본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사업은 무조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포츠에 좀 비유하고 싶어서 자전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전거를 다 타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 넘어지잖아요. 처음부터 자전거를 바로 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남들이 타는 건 쉬워 보이는데 실행력으로 직접 타보고 내 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창업은 자전거와 같다. 첫 번째는 좀 이렇게 넘어지는 시행착오를 기꺼이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첫 번째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하면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안 하려면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그런 걸 좀 잘 해내신 분들이 아마 창업에 성공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것도 있어요. 대부분 처음에 고객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책을 쓰고 나서 창업을 했지만 이제 본인의 아이템에 너무 빠져서 이거 되게 필요한 서비스겠지 하는데 저는 제가 만든 서비스를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걸 봤는데 너무 불편해하더라고요. 이거 1억 들여서 만든 앱인데 빨리 접어야겠다. 돈 더 쓰기 전에. 되게 큰 경험을 하신 거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이거네요. 두 번째 때 성공을 잘 하려면 첫 번째 창업하고 나서 이 책을 꼭 읽으면 되는 거네요. 창업하기 전에 읽는 걸로.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러면 요즘 학생들 창업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정말 창업하고 스타트업 하는 일들이 앞으로도 이게 중요한 일이 될까요? 아니면 잠깐 이렇게 붕업이 됐다가 다시 사그러드는 일이 될까요? 왜냐면 학생들한테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면서 창업에 관심 가져봐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저는 그런 거 일할 수준이 못 되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막 스티브 잡스 같은 천재들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GDP 성장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을 설득하려면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이 대창업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기업에서 10년 일하고 이제 스타트업 씬으로 이제 과감하게 커리어 체인지를 한 건데요. 일본이랑 한국의 GDP 성장률을 10년 동안 보시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또 거예요. 어떤가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일본이 아직 저희보다 GDP가 높긴 하지만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저희보다 훨씬 빨리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제 뭐 SK, 삼성, 10대 그룹 위주로 이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이제 회사가 원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네이버랑 카카오가 나왔던 시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다 창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시가총액에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10위 안에 들 거예요. 그죠. 물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랑
현대차도 들지만 어떻게 기업들이 성장해 가는 성장하는지. 추세가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네, 그래서 두 번째 비유하고 싶은 스포츠는 서핑. 서핑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창업의 과정이랑 가장 유사한 것 같아요. 서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도를 기다리다가 파도를 올라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물론 기초 체력이 필요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가 파도가 왔는데 타이밍을 못 잡으면 넘어지잖아요. 계속 넘어지다가 이제 그 변화의 흐름에 왔을 때 이거를 딱 올라타면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서핑이라는 비유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뭔가 파도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걸 잘 올라타야 된다는 얘기고 거꾸로 하면 파도에 어떻게 보면 집어 삼켜지잖아요. 네. 지금 어떤 파도가 오고 있네요. 작년 연말부터 NFT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 제가 왜 공부했냐면 누군가는 이게 이제 허상이다. 누군가는 이제 이게 미래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보시는 결과 이것도 파도의 가능성이 좀 있나요? 그러면 저희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웹 2.0과 웹 3.0이 지금 그 길목에 있는 거잖아요. 웹 2.0의 핵심은 내가 댓글을 쓰고 내가 참여를 해서 이 플랫폼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성장한 이유는 블로거들이 다 엄청 우리들 글을 쓰고. 덕분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가 많이 콘텐츠를 했으니까. 다 넣고 지금 이제 원장님도 콘텐츠를 올려주시면 그렇죠. 이제 유튜브가 막 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열어준 거. 그래서 거대한 플랫폼이 탄생했고 덕분에 구글과 네이버가 그 높은 순위의 시가총액을 하게 된 거죠. 3.0은 그게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웹 3.0은 여기에 이제 탈중앙화 이런 개념이 붙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우리가 올리는 만큼 이 커뮤니티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 수익을 우리가 같이 돌려받는 거예요. 네. 이게 뭐 경영학이나 창업뿐만 아니라 뭐 공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IT나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다 알아놨으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들이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 가서 아이비리그 학생들 모이는 컨퍼런스라든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 씬들에 가가지고 미팅을 하면 다들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미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사실은 대학 가면서 대기업 취업할 준비하고 학점관리하고 그 생각에 조금 매몰돼 있다 보니까 온도차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좀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앞으로는 좀 이런 생각을 미리 뭐 고등학교나 좀 어린 시기에부터 좀 고민을 하고 공부해가는 게 공부에 대한 동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대학에서 찾는 인재상도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은 NFT 같은 경우 넘어가기 전에 저도 NFT가 되게 궁금해서 학생들한테 소개도 해보고 싶었는데 시중에 책이 저도 읽어봤는데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주제를 좀 공부해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책 쓰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5월에 출간 예정. 아 5월에 나와요? 네. 5월달에 신간 나오면 꼭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 창업하는 이 과정들이 뭐 문제인식, 해결책, 시장 잠재력, 비즈니스 모델 여러 가지 뭐 경영학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소개가 되긴 하는데 창업을 할 때 이런 개념들을 꼭 알아야 되나요? 창업을 하기 전에 이 7가지에 대해서만 좀 체크를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럼 좀 성공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네요. 예를 네. 하나 들어서 혹시 이 중에서 뭐 어떤 개념 같은 거 창업가들이 많이 놓치고 있거나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이 개념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걸 하나 소개시켜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시작이 중요한 것 같은데 시작점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 내 주변에서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지 시장의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 다 느끼시는 부분이 반려동물 시장일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700만 시대였는데 최근에 뭐 거의 1,500만까지 됐다는 얘기가 이거 되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얘기예요. 교육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수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 친구들이 옛날에는 동물을 좋아해서 수의대를 갔었거든요. 요즘은 그게 아니라 반려동물 산업이 확대되는 걸 알고 수의학을 공부해 두면 아 뭔가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진짜 생기고 있거든요.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처음으로 성공했던 스타트업이 반려동물 사료는 매일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빨리 저렴한 가격에 쉽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팀이 이제 펫프렌즈인데 거기가 가장 잘했던 거는 당일 배송이 돼요. 사료를요? 네. 아 동물들 사료도 당일 배송이 돼요? 뭐 마켓컬리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 전에는 동물 병원에 가거나 어디 갔어야 되고 만약에 이번 주에 주말에 못 챙겼으면 우리 댕댕이가 배가 고프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절실한 것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이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그 서비스가 없어서 괴로운 어떤 문제를 잘 발견해내는 관점이 창업의 첫 단계다. 네.
그래서 뭐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혼자 푸는 것보다 다른 친구들이 노하우를 공유해 줄 수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앱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학생 때부터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되게 좀 예민하게 관찰하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나중에 창업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뭔가 앱이든 서비스든 돈을 많이 들여야 된다거나 내가 꼭 개발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해결책인데, 해결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있으니까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테스트만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고등학생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술 창업 같은 거 하려면 뭐 코딩을 배워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자기는 너무 문과 성향이에요. 경영대에 가려고 하는데 코딩 같은 건 할 줄 모르는데 창업을 그래도 나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문과나 경영을 전공한 친구들도 창업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아니면 코딩을 거꾸로 배워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7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이템이 있어야 창업을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걸 실행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대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CTO가 있어야 되고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CMO가 있어야 돼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본인이 그 코딩에 관심이 없고 소질이 없는 것 같으면 코딩 잘하는 친구를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은 창업을 잘하려면은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창업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창업할 때 3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허슬러가 이제 대표를 이제 말하는 거고, 허슬러는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진취적이고 영업도 도전하고. 하고, 해커,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이제 해커랑, 세 번째가 힙스터는 이제 고객들이나 시장에 굉장히 예민하게 트렌디한 감각을 네. 이룰 수 있는 마케터. 그래서 3명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고등학교 상황 같은 걸로 접목을 시켜보면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융합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뭐 학생들이 발명대회도 하고 창업대회도 하고 뭐 이러는데, 사실은 문과 친구들끼리 모여 있어서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못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과 학생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기술은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거나 전달해야 될지를 생각을 못 해내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고등학교 내에서도 동아리 팀 짤 때 서로 다른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끼리 좀 같이 팀을 잘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시절에 잘하던 친구들을 대학에서 볼 때는 이 친구가 진짜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이렇게 아마 여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